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신방금융기관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30일 월요일 한국마을 오름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자, 월요일마다 3월달에 들어와서는 패닉셀이 계속해서 번번이 이루어지고 있죠. 오늘 아침도 사이드카 발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4% 넘게 하락해서 시작을 했고요. 종가는 소폭 회복을 하면서 거래소의 경우는 전일 대비 3.02%, 2.97% 잘못 말씀드렸네요. 2.97%, 161.57포인트가 빠지는 5,277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3.02% 빠졌습니다. 34.46포인트 빠져서 1,107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154개 종목이 오르고 749 종목이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시초가에서 한번 쭉 밀려서 사이드카 걸리는 거 아니야 했었는데 자금씩 올리면서 끝났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힘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2단계, 3단계 정도 계단식으로 한번 올라온 자리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닉스가 무려 5%나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조금 발군하면서 낙폭이 꽤나 많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저거는 하나로 합쳐야 될 것 같아, 종목을. 맨날 저렇게 움직이니까 오히려 시장에 영향력만 더 많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오를 때는 과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는 과하게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377 종목이 오르고 1300여 종목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믿지도 못하겠고 믿어서도 안 되겠고 뭐 이런 느낌인데요. 우리는 그 미국 시장의 상황들을 딱 저걸로 보죠. 전쟁의 심화 여부는 달러 가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하는 말, 뉴스보다는 유가가 더 정확하다. 뉴스보단 유가. 네. 자, 유가 흐름들 한번 차트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WTI 기준이에요. 안 빠지고 있죠.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 좋단 얘기죠. 안 좋단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호르무즈의 중동에 그 10,000명의 추가적인 미군이 도착했다라는 소식, 그래서 미군이 총 5만 명이 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지상군 전투가 가능하느냐?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상상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뭐 팔란티어나 뭐라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뭐 이 시스템적으로 야 막 AI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으니 지상군전도 AI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 한번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중동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줬던 어떤 게릴라적 성향,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정말 용기를 내고 뛰어들 수 있을지 상당히 큰 의문이죠.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일단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 영역은 아니니까. 환율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환율은 뭐 아침 시점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다르진 않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을 때 100.15였는데 100.24니까 조금 더 올랐고요. 다른 통화들 약세, 유로는 1.15에서 1.14대로 소폭 떨어지는 양상. 그리고 일본은 160엔이었는데 159로 오히려 조금 강세 나타냈고요. 중국은 6.91, 그리고 원화 환율은 1518원이니까 아침보다 더 약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N은 강세였는데 원은 약세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채권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총재, 신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그 분 이후로 연일 그 채권 금리 상승, 채권 가격 약세 흐름을 연속으로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채권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초에 또 2.5조 원의 매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10년물은 3.6bp 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강세로 갔고요. 30년물은 3.0bp 금리가 떨어지는 양상.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오늘 근데 장중에도 저 10년물이거든요. 밑에 차트 바로 옆에 있는 거, 요거가 10년물 차트인데 장중에는 위로 올랐었어요. 그래서 4%까지 가다가 쭉 밀린 겁니다. 갑자기 쭉 밀렸어요. 인위적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와, 4% 근처까지 갔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은 뭐 그 차량 경량화, 그다음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배터리 관련 주식들 강세가 조금 눈에 띄었다는 것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 시장 상황들 한번 쇼크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 국채 가격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는 미국 주식 시장에 떨어진 게 아직 덜해요. 요거를 또 이제 차트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상황들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난 건 스카페센트가 등장을 안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등장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스카페센트가 나와야 해결이 되는데 스카페센트를 찾아보니까 28일 지난달 28일에 전쟁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가면 이게 조금 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스카페센트의 발언이 지금 안 보여요. 어디로 빠진 거지 도대체? 스카페센트가? 지금 등장을 해야 딱 해결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결점이 확인이 될 때 등장하지 않겠는가. 그 전까지 잘 등장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얼핏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좋지 않아요 지금. 예, 미국은 근데 왜 계속 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해가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재미난 데이터 차트가 하나 있어서 요거 한번 보고 오늘 한국 시장 마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그 자산 가격이 그 1년 포워드 기준 PER로 각각 어떻게 되느냐를 뽑아왔는데 저 왼쪽에 뉴질랜드가 와 이렇게 비싼 나라인지 몰랐네요. 포워드가 막 30배가 넘게 물론 엄청나게 넓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값은 한 15배, 최위의 값은 30배가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덜란드, 그 다음 US 왼쪽부터 보시면 US, 인디아, 타이완,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스위스, 포르투갈, 체코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제가 오른쪽 끝에 보니까 터키, 그 다음 사우스 코리아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터키하고 동급이구나. 응? 그 다음에 헝가리,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터키하고 동급이야. 그러니까 포워드 기준으로 PER은 상당히 낮다. 근데 이 부분은 저기 약간의 저기가 있죠. 그 척시가 있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이익 규모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PBR은 또 그렇게 낮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PBR은 꽤 높은 편이고요. 지금은. 근데 PER은 반도체 주식의 이익 폭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낮게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제 그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봤습니다. 근데 그 거시경제 잘하는 애널리스트 중에 KB의 이은택 위원이 계시잖아요. 이은택 위원이 또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최근에 60조나 매도를 했는데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커져서 비중을 줄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주식시장이 아니다. 과거도 급등장일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갔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과거의 예를 보면 하고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을 향해 가는 강세장에서도 외국인들을 계속 팔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 그리고 22년이 오기 전 20년, 21년 장에서도 네, 계속 외국인들은 팔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팔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그림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 의혹이 생겼어.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2008년도에 뭐 생겼죠? 리만 사태잖아. 그 다음에 참 20년, 21년에 계속 외국인들 팔고 또 그 다음에 22년 어떻게 됐죠? 금리 인상. 금리가 촉발한 폭락장. 연간 20% 넘는 폭락장이 한 번 왔었죠. 근데 이게 조금 걱정이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매도한 양이 정말 후덜덜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첫 번째 그림 2008년도 리만 사태 전에 외국인이 팔았을 때하고 각도가 비슷한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저거예요.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지금 뭐 뻔하니까 너무 뻔하니까 뭐 부동산 쪽에서만 문제가 안 일어나면 뭐 괜찮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모대출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대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미국이 급한 사정 불구로 들어간 거면 향후에 미국에서 큰일이 터졌을 때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들을 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요금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중국의 관영통신 CCTV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이번에 뭐 자기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이런 거 다 지켰는데 얻어맞았으니까 아예 NPT 탈퇴하겠다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고 이란이 얻어 터진 김에 이걸 우리의 이익의 지정학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좋아 보이진 않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유와 가스가 지금 당장 풀린다고 해도 나프타나 이런 쪽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 지금 나프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러시아산 나프타가 들어왔다는 속보가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좀 제재를 풀었죠. 그래서 국내 민간에서 정부가 들여온 건 아니고요. 민간에서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준 건 아니라고 했고요. 기업들이 각자 영업망을 가동해서 나프타 확보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중동산에서 77%를 수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중동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타격이 굉장히 큰데 어찌되었건 뭐 가스든 정유든 그것도 한 군데에서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대체적인 상황도 있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대통령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빠르게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제주도 가서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로 난리가 났고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고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신속하게 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에너지는 아니겠지 설마? 어쨌든 제주 한라대학교 컴퓨터센스 센터에서 12번째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면서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당장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에너지 미래가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고 얘기했고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전환을 해야 하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주도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제주도가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고 외부 의존도 어차피 쉬운 곳이 아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이니 재생에너지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통한 어떤 생태계 전환을 제주도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풍력 자원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빨리 모든 자동차 뭐 전기차 등으로 바꾸자. 속도를 내면 어떨까? 그래서 일종의 뭐 테스트 베드로 삼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나프타도 없고 에틸렌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종량제 봉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그걸 그렇게 사가지고 그러세요. 그냥 덜 쓰고 아끼면서 해야지 했는데 웬걸 싸그리 없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저기 종량제 봉투 말고 비닐로 봉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예상은 스티커팝니다. 스티커. 10리터 비누 종량제 스티커 딱 이렇게 5리터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예상해 봅니다. 스티커. 스티커 작으니까 이만하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보다 훨씬 적게 들 거 아니야, 그지? 네. 종이에다가 약간 살짝 카피 입혀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종량제 봉투 없어도 생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공장에서 임의로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 228개 기초 지자체의 54%가 이미 6개월 분량의 봉투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여하튼 뭐 참 우리 트럼프 온께서 전 세계적인 인물임을 다시 한번 드러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곳곳에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있네요. 자, 오늘 국내 기업 소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단 제약, 코스닥 시총 1위로 등극했죠. 바로 이 먹는 비만약, 먹는 위고비 뭐 이걸로 정말 대히트를 치고 있는데 드디어 공시가 나왔습니다. 비만약 판매 라이센스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이 회사 시총이요, 지금 3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주가가 하도 많이 올라서 20조대예요. 어마무시한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데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저 이 회사 잘 몰라서 앞뒤 다 자르고 요 공시만 보고 이야기할게요. 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앞뒤 다 자릅니다. 그러니까는 먹는 위고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먹는 당뇨 치료제 리벨서스 제네릭 및 경구용 비만 치료제 위고비 오럴 제네릭을 미국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네릭이란 말이 나오죠. 리벨서스 제네릭, 그 다음에 위고비 오럴 제네릭. 제네릭이라는 카피약이라는 뜻이죠. 그쵸? 네, 카피약이라는 뜻입니다. 어찌되었건. 그러니까 위고비를 먹는 약으로 전환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금액이 얼마냐? 1,500억. 1,500억. 1억 달러. 1억 달러입니다. 1억 달러. 세부상은 마일스톤이 1억 달러인데 이게 보통 어떻게 되냐면 계약금 얼마에 런닝 개런티 얼마가 보통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여기에서 발표될 때는. 근데 그냥 여기 총 금액 1억 달러. 끝. 세부사항은 파트너사 요청에 의해 밝힐 수 없음. 엥? 자, 잠깐만. 계약 제품은 리벨서스 제너릭 1.5mm, 3mm, 4mm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위고비 먹는 약 1.5mm, 4mm 뭐 이런 거예요. 등등등. 근데 첫 번째로 가볼까요? 계약 상대방 비공개. 뭐지? 위고비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거기 아니야? 거기 그 위고비 만드는데 거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거를 비공개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회사이면 비공개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비공개. 아주 큰 회사면은 비공개 하던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회사면 비공개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 다른 건 모르겠고 요거만 봐서는 아주 큰 회사이거나 아주 작은 회사이거나. 그럼 제일 이상한 거는 이제 계약 국가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고 그럼 미국의 제약사네. 근데 저 밑에 보시면 한 번부터 보자. 파트너사 예상 매출의 50%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삼천단 제약은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파트너사가 예상 매출의 50%를 2년 연속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형사 아닌가? 자, 네 번째. 파트너사는 제품 상업화가 상업적 또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90일 전 사전 통보를 통해 해지 가능. 먹는 위고비가 상업화가 안 될 수도 있어? 뭐지? 큰 회사 아닌가? 저는 이 3, 4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데? 조금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익 공유는 대단합니다. 삼천당제약 90%, 파트너사 10%. 응? 대형사가 저런 조건으로? 그런데 3, 4번 딱 읽어보니까 조건값과 뒷단에 보니까 대형사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철회 조건을 달고 뭐 조건을 달았는데 되게 삼천당 제약이 유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삼천당 제약보다 압도적으로 큰 회사라면 삼천당 제약의 계약이 이렇게 삼천당 제약한테 유리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드네요. 예, 업자로서의 생각에 난 몰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욕하셔도 돼요. 모르는 땡땡이가 뭘 땡땡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오늘 댓글이 많이 달릴 걸로 예상이 되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일단 근데 마일스톤 금액이 1억 달러? 아니 이걸 지금 당장 받는 계약금이야? 그야말로 마일스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러닝 개런티처럼 받는 거잖아.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30조 가까이 되잖아요. 20 몇 조잖아요. 1억 달러? 20 몇 조? 1억 달러? 20 몇 조? 1억 달러? 여러 군데 팔 모양이지? 수십 군데? 저는 하여튼 나 잘 모르는데 요 공시사항만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신기한 공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사주 취득 소식입니다. 한미반도체 곽동신 회장이 추가적으로 또 30억 규모의 자사주를 취직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4월 27일부터 장내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기존에 현재까지도 이미 대략 565억 원 규모를 매입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30억 원을 매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곽동신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랜 기간 독보적인 기술력을 축적하며 성장해 왔다. 경영자이자 일대주로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고 주주들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의 결실을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그동안 버와오건데 주주환원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것들을 통한 주주환원 되게 잘하는 회사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낮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잘하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밸류에이션 이렇게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잘하고 주주 친화적이라고 해서 너무 사기 좋은 회사예요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왔거든. 만약 이제 가격이 제 기준으로 굉장히 가격이 낮은 가격이면 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는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회사는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비하면요? 하나솔루션에 비하면 엄청 잘하죠. 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이의 제기를 했냐면 이사 충실 의무 위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적자가 심화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공감이 되는데 지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기술적인 공시 때문에 일반 주주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미 주가는 5년간 32%나 하락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사회의 절차적 공정성에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이사회는 7일 전 소집 통지가 필요한데 이번엔 그것이 생략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소집 절차를 건너뛴 이사회 소집은 극히 외적인 조치인데 그게 이번에 진행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보통 이렇게 10일의 소집 기간을 둔 거는 이사들에게 정상적인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함인데 이번에 정말 그렇게 했느냐라는 의문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이사 4명 중 2명이 이사회 이틀 전 주총에서 선임되어서 개정상법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사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단순히 회사의 자금 조달 필요성 같은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체 주주들의 관점에서 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채무 변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유상증조해야 하는지 이렇게 대규모로 해야 하는지 그 시기가 지금이어야 하는지 실권 주식을 다시 일반 공모할 것인지 등 각 판단의 지점마다 충분히 리서치와 분석을 하고 토론에서 의사를 정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촉박하게 그리고 갑자기 신임 이사들이 해서 이게 주주 충실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분이 한번 또 재미나게 조언을 하셨는데요. 안철수 의원께서 하나는 하나 솔루션이 아니라 하나 트러블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경영을 실패한 것을 주주 손실로 메우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확보한 자금의 60%인 1조 5천억 상당을 회사 빚 갚는 데 쓰는데 경영 실패를 주주한테 전가하는 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주주를 단순히 물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은 기업에 대한 신뢰로 국민의 재산을 투자하는 공간이다. 상장기업은 신뢰에 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님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아주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HMM 본사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어, 그 최종 이전까지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긴 하는데요. 일단 제일 그 조직에서 회사라는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조직이 뭡니까? 이사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한화솔루션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결의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해당 사항의 문제를 입안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곳은 조직은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너무 중요하고 이사 충실 의무가 그렇게 중요하고 상법 개정의 주요 1번 타깃이 됐던 게 바로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곳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곳인데요. 노조 측에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얘기하면 사측이 온라인 회의로 전환해서 이사회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안건 처리를 강행해서 통과시켰다라는 것이죠. 자, 노조가 이렇게 해도 이사회가 이렇게 통과를 시키면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사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동학개미운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자투표. 전자투표로 이사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회사라면 이사를 파악하셔야 되겠죠. 파악해서 이 사람 아닌 것 같다 이러면은 이 사람 주주한테 손해 끼치는 행동을 많이 했고 대주주 위주로 그동안 판단했다 이러면 그 사람 저기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임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사회로 찍어주시고 잘할 것 같은 사람으로 표를 몰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집중 투표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면 회사는 바뀔 겁니다. 우리 동학개미운동의 어떤 그 마지막 골 중에 하나는 이사회가 주주들을 보고 눈치 보게 만드는 것, 이사들이 주주들에게 그 머리를 조아리고 주주들의 뜻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사회가 바뀌어야 회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흘러내려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다들 어떻게 해요? 팔아요, 말아요? 막 이렇게 해요. 2월 때는 사요 마요 이거였거든요. 2월 때는 사요 마요. 지금은 팔아요, 말아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심리가 안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보시려고 노력하고, 심리가 뜨거울 때는 부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이 역발상 전략 잘 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도 하나도 가격 떨어지지 않았고 유가도 가격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상황들은 나쁜 상황들에 와 있고, 지상군이 침투할 수도 있고, 이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시간을 질질 끌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200달러까지 가는 거 아니냐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이 더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그 위험이 이미 반영되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